안녕하세요. 오늘 전파응용 산업 분야 앞장감 양성 교육과정 온라인 설명회를 맡은 한국전파진흥협회 구재일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작, 5G 상용화를 넘어 이제는 DNA 기반 디지털 초연결 사회 실현이라는 큰 변화와 성장 속에 있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교육과정은 이런 산업적, 기술적, 사회적 변화를 이끌 전파 응용 분야 재직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오늘 온라인 설명회 순서는 기관 소개, 지원사업 소개, 교육과정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내용 하나하나를 잘 봐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과정 설명에 앞서 우선 기관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법 제66조 2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199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새로운 전파 이용 기술의 실용화, 보급 촉진을 위해서 전파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전파방송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 전파 이용 기술의 표준화와 관련된 사업, 전파 이용 및 방송기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LG유플러스를 회장사로 137개 회원사가 활동 중입니다. 현재 협회에는 양천구 목동의 본원을 기점으로 해서 시험인증원, 전자과학기술원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서초동에 새로운 신사옥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전파방송 산업 지원 사업과 전파방송 진흥 사업, 전파방송 통신 인력 양성 사업, 방송통신 기기 시험 인증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력 양성 사업으로는 전파통신 교육, 방송 미디어 교육, ICT 융합 교육, 4차 산업 신지식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파방송 통신 교육원 소개입니다. 현재 본 교육원은 1967년도 키스티 전자개선실 소속 한국 최초의 컴퓨터 전문 기관으로 출발해서 우리 협회에는 2010년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된 이후에 기업의 수요 중심의 커리큘럼 개발과 신지식, 신직업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ICT 분야 융합형 실무 인재 양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열어갈 전파방송 통신 전문 인력 양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전파방송 통신 ICT 분야 전문 인력으로 6,500여 명에 대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드론 공인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16년도에 지정되었으며 정보통신 분야 위탁 전문기관으로 15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 전담기관으로 14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며 평생교육시설로 12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에 관련된 공동훈련센터로 12년도에 승인되면서 다양한 재직자, 정보통신 분야, 소프트웨어, 드론의 이글까지 다양한 교육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원의 지정의 현황을 통해서 올해 수행하고 있는 전파 응용 분야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양성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본교육원에서는 강의장 13개와 방송 네트워크 관련된 최신 장비, 전파 분야, 통신 관련된 분야, AR, VR 관련된 교육 장비 등을 보유하면서 다양한 교육 등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사업 소개입니다. 초연결 지능 시대의 전파 분야는 우리의 감각과 신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동식물에 대한 다양한 수집 범위에서 센서와 레이더를 통한 사물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이동통신과 비면허 통신 장비를 통한
정보 전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생체 정보에 대한 수집과 실시간 광대역 전송은 바로 전파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전파 분야가 전파를 통한 이런 정보에 대한 수집, 통신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이 되고 산업과 생활, 그 다음 의료 분야에까지 어떤 가치 창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성장의 변화를 가능할 수 있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전파 분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전파 분야에 대한 확산을 고려해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왼편을 보실까요? 왼편 부분은 전통적인 통신 분야인 통신 분야와 방송, 그다음에 공공 분야에 대한 전파의 이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면서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바이오 헬스, 자율주행차, 드론 분야까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전 범위로 전파가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는 이런 전파에 대한 활용이 확산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를 하고 산업적인, 그 다음에 기술적인, 그 다음에 인력 양성적인 측면에서의 계획 등을 수립해서 연차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5G 10대 핵심 산업 및 핵심 서비스, 5G 플러스 스펙트럼 전략, DNA 기반 디지털 선도 국가 실현을 위하는 큰 비전 등을 마련을 해서 다양한 전파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두고 발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를 이용한 네트워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5G, 그다음에 비밀 영역에서의 탐지, 센서, 고속 전송이 가능하였고 이런 네트워크 변화에 대한 부분을 연이어서 전파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력 공급을 통해 이런 기술적 변화와 결합이 됐을 때 우리가 바라는 DNA에 대한 DNA 사회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에서 보신 것처럼 기술적인 사회적인 변화는 전파에 대한 이용에 대한 가치가 확대가 되고 있고 산업적인 변화, 시대적 가치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런 중소벤처기업의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그들의 역량을 강화를 통한 어떤 산업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게 본 사업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올해부터 연 8억 원에 대한 사업비로 시작이 되었고요. 작년도에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신규 사업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월에 발표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연 하반부에는 교육 수요조사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 등에 대한 20년도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교육 분야별 전문가 및 대표단체 회의 등을 1, 2월 달 진행하고 교육 수요조사를 2, 3월 달 진행하였으며 교육과정 개발 연구반 운영을 3, 4월 운영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업은 전파법 제64조와 전파법 제66조 2에 근거해서 추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또한 본 협회가 이런 전파방송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행기관으로서의 역할적인 부분을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네 번째로 중소벤처기업의 전파기반 성장 지원의 산업인력 양성 계획이 반영되면서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교육과정 소개입니다. 본 교육에 대한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적인 전파 활용 기술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요구하는 타 분야 융합 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파 앞장감 양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생소하게 듣는 앞장감이라는 용어가 있을 텐데요. 이 앞장감은 국어사전에
앞장설 만한 인재라는 우리말로 리더란 뜻입니다. 본 교육을 통해서 지금 본 슬라이드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전파 분야의 리더로서 양성이 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본 교육은 전파산업 6대 응용 분야와 전파 소재 부품,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비 취업자도 이에 대한 교육 대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스마트 체조,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전파 소재 부품이 교육 대상의 범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교육은 6월부터 각 과정별 1개월씩 11월까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본 교육이 중소벤처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에 해당한 분들은 전액 무료로 지원이 될 예정이며 그 외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일정 비용의 교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교육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전파산업 6대 분야별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육 대상별 수요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용기업과 제조 수입 판매 기업을 구분을 하여서 각각의 수요를 반영을 하는 데 노력하였고, 산업적 성장 단계를 고려한 수요 반영, 또한 유사한 수요 기업 등을 그룹화해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기업의 해결 과제를 교육과정에 반영을 해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적인 부분도 고민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파산업 6대 분야별 교육으로는 6개 분야별 유명 강사를 초청을 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6개 분야별 관련된 법, 제도, 표준화, 기술 동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전파 외에 대한 각 분야별 특수한 영역에 대한 시스템, 통신,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과정은 3일을 기본 교육으로 담고 필요시 1, 2주에 대한 장기 교육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등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생과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특전사항을 정리를 했는데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교육비가 전액 지원이 됩니다. 교육 수료 이후에는 수료증과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며, 또한 21년도에 우선 교육 대상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올해 교육 받으신 기관과 교육생들에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기정보통신부 주관 전파산업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교육이수기관이라는 인증서를 발급하고 협약기업으로 등록을 하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디자인 현판을 제작을 해서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우수한 교육 사례에 대한 부분을 발굴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도 시상할 예정입니다. 본 교육과정에 대한 설계 배경입니다. 전파 산업에 대한 확산은 결국 4차 산업 분야에서의 전파 관련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기존 무선 인증 기업에 대한 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들에 대한 두 가지 필요사항들이 서로 결합을 하고 이를 교육과정에서 해결하는 게 본 교육에 대한 개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는 교수 설계 방식의 여러 가지 모형 중에 ADDI 모형을 본 교육 과정에서는 ADDI 모델에 대한 절차를 적용을 해서 간이한 과정을 설계를 하였는데요. 아래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구 분석, 교육과정 설계,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이런 절차 등을 따라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먼저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부처에서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인력 양성의 필요성과 현장에서 중소벤처기업에서의 교육에 대한 수요 등을 분석을 해서 계획 등을 마련하였고,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교육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통한 기본적인 교육과정 안을 설계를 하고 교육과정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한 연구반을 구성을 해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의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뒤에 시범적으로 교육과정 시범 운영을 통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해야 되는 책 등을 반영한 본 교육과정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런 교육 등이 시행이 된 뒤에는 각 과정별, 과목별 평가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그 평가 결과 등은 교과 과정은 크게 6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제조 과정, 스마트팜 과정, 스마트 시티 과정, 스마트 드론 과정, 자율주행차 과정, 전파 소재 부품 과정입니다. 각 과정별로는 5개 세부 과정이 구성되어 있는데 오프닝 세미나와 기술과 산업, 관리와 개발, 실습과 견학, 온라인 과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과정에서는 작게는 3과목에서 많게는 6과목 등이 편제가 되어서 하나의 과정에서 크게 21에서 26개의 과목이 개설되며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런 과목들의 내용에는 전파 및 특성화 분야가 골고루 배치되어 있으며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과목에 대한 운영이 종료될 때마다 과목별 만족도 조사와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그 세부 과정 중에 온라인 과정의 경우는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선호도가 높은 과정을 선별해서 12월에 별도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과정에 대한 개설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앞서 6개 과정 등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과정별로 6월부터 11월까지 개설 시점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각 과정별로 그 교육기간은 오프닝 세션은 하루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프닝 세션은 일반인들도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참석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였고요. 그 다음에 기술과 산업, 관리와 개발, 실습과 견학은 모두 3일에 대한 교육 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각 과정별로 수강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과목이 개설되는 시점에 기준으로 해서 한 달 전에 수강 신청 기간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본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정별 수강 신청 인원은 오프닝 세션에 30명이며 나머지 과정들은 20명을 기본으로 담고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수강 신청 접수는 선착순 접수를 통해서 마감될 예정이며 실제 교육이 진행되는 곳에서는 교육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서 좌석이 배치가 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 재직자의 경우에는 전액 무료이지만 양해 말씀을 드릴 부분은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세부 과정별로 별도의 교육비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프닝 세션은 일반인들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모두 무료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장소는 라파 교육장과 외부 교육장을 병행해서 이용할 예정입니다. 수료 조건은 각 세부 과정별 시수의 80% 이상을 이수 시에 수료가 되며 수료 시 수료증이 발급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상에 대한 내용 등은 앞으로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6개 과정 중에 스마트 제조를 샘플로 해서 현재 과정이 어떻게 개설이 되었는지 세부 내용 등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들 외에 각 과정별 세부 사안들은 본 교육원 홈페이지에 각 과정별 내용들이 담긴 설명 자료가 게시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스마트 제조는 크게 4개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닝 세미나와 기술 산업, 그다음에 관리 개발, 그다음에 실습 및 견학의 과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 과정별 전체 교육 일수는 10일 동안 총 69시간이 교육이 진행되고 각 과정별로는 1회씩 교육들이 진행됩니다. 오프닝 세션에서는 인더스트리 4.0과 스마트 제조, 플랫폼 경제 이런 관련된 큰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주제 등이 스마트 제조 관련된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산업적 동향 등을 확인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파 관련해서는 5G 등 최신 무선 전송 기술, 그 다음에 스마트 제조에서의 무선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이해 등을 전파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과정에 있는 관리와 개발에서는 및 견학에서는 전파 측정 장비에 대한 이론과 실습 과정과 그 다음에 IoT 실습, 플랫폼 실습, 그 다음에 현장 방문을 통한 맞춤 교육 등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각 과정별로 총 4개의 과정에 교육 인정 시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교육 인원수는 총 90명입니다. 각 과정별로 개설되는 교육 일정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에 대한 내용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될 세부 교육 내용 등을 참고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과정별로 세부 교육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과정별 내용들에 대해서 잘 확인하시고 관심 있는 분야별로 수강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 등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 내용을 통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교육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된 영상은 라이브로 진행된 영상은 앞으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서 게시될 예정이오니 이 점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온라인 교육과정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